딥러닝을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초기값.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지난번에 이런 멋지지만 굉장히 끔찍한 문제였죠.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우리가 렐루라는 것을 이용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힌단 교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그때 안 되었는가 할 때 네 가지 문제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초기값을 진짜 멍청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고백이었죠. 이전 데이터에도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이제 시그모이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야기했고, 렐루를 가지고 사용하는데도 도를 두 번을 실행시켜 보니까 코드는 전혀 바꾼 게 없는데 코스트 함수가 이렇게 조금 달라져요. 한 번은 좀 더 빨리 잘 떨어지고 한 번은 천천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같은 코드를 실행시켜도 이것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weight이라는 것을 입력할 때 W를 초기화시킬 때 랜덤 값을 줬죠. 0에서 보통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 랜덤 값에 따라서 이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체인 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자, 우리가 초기값을 그냥 쿨하게 0으로 주자. 이것이 뭐 자바나 이런 랭귀지 초기값 아닙니까? 자, 초기값을 다 0으로 놔뒀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여기에 W 초기값을 다 0으로 줬어요. X는 이제 초기값이 0이 아니겠죠. X의 어떤 입력값이니까. 자, W는 다 0으로 줘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W가 체인 룰 할 때 사용되죠. 이 값이 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전체 X라는 값을 가지고 앞으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을 이용해서 내가 미분 값을 실제로 구하잖아요. 그럼 이 값이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기울기 0이 되죠. 여기가 기울기 0이 되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기울기 0이 되죠. 자, 이것이 바로 다른 한 예입니다. 앞에 있는 그레디언트가 다 0이 되어서 그레디언트가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값을 정말 굉장히 똑똑하게 입력해야 됩니다. 한계하는 게 뭐죠? 절대로 모든 초기값을 0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학습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깊어지다 보니까 어려워요. 어려운데 2006년도에 나왔던 그 브레이크트루 논문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초기화시키면 좋을지 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 분의 논문이 이거죠. 이 딥빌리프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학습시키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여기에 사용한 것이 이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라는 것입니다. RBM이라는 것인데, 뭐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한번 그래도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딥러닝을 하신다면 한 번쯤 이게 뭔지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RBM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시킨 그런 네트워크를 이렇게 DBN 또는 Deep Belief Net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동작되는 걸까요? 이게 RBM이라는 구조인데요. 자, 여기에서 2단만 있다고 가정합시다. 2단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에 입력단이 있고 어떤 출력단이 있다. 이걸 이제 리스트릭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노드들끼리 연결이 되지 않고 앞뒤로만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구성이 된 네트워크인데, 자, 어떤 입력값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이제 오퍼레이션을 가지는데, 이 오퍼레이션의 목적은 입력을 재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어떤 입력이 있어요. x가 있겠죠. x1, x2, x3, 그리고 이게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입력들이. 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weight를 가지고 곱하죠. weight와 b를 가지고 곱해서 어떤 값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자, 어떤 값이 나왔죠. 이런 것을 이제 forward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값이 있을 때 이게 하나의 데이터셋이고, 또 그 다음 데이터셋, 그 다음 데이터셋 있으면 각각 이런 방법으로 어떤 값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값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값이 크게 잘 나오면 이게 액티베이션이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면서 자, 값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보내놓고 두 번째는 이 똑같은 일을 반대로 거꾸로 합니다. 여기서 weight는 그대로 사용해요. weight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아까 받아뒀던 값이 있죠. 이 값을 그 weight로 이걸 곱해서 거꾸로 쏴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뭐를 비교하냐면 이 첫 번째 우리가 줬던 값 앞으로 가서 주기 전에 그 x 값과 그 받은 값을 거꾸로 쏜 이 일종의 생성된 x의 값을 비교합니다. 이것을 x 해시라고 할까요? 예측 값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최고가 되도록 똑같이 되도록 차가 최소가 되도록 이 웨이트를 조절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 웨이트를 조정해서 입력값을 쏘고 그 출력된 값을 다시 거꾸로 했을 때 비슷한 형태의 값이 나오게 이 웨이트를 조정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 Restricted Boltzmann 머신이라고 합니다. 이 그릴 구할 때는 이런 연산자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인코더라고도 하고 디코더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것을 이제 인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값을 거꾸로 쓰면 다시 돌아오죠. 암호화 복구화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오토 인코더, 오토 디코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텐데요.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 웨이트를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예요. 자, 이렇게 레이어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고 이 두 개 레이어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서로 인코드, 디코드, 인코드, 디코드 해서 초기 값이, 처음 값이 내가 준 값과 유사하게 나오는 그 웨이트들을 다 학습을 시킬 수가 있죠. 줬다 뺐다 하면서. 자, 이렇게 두 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으로 가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런 것을 특별히 딥 블리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굉장히 깊은 네트워크 있을 때, 자, 프리 트레이닝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x 값만 있으면 됩니다. x 데이터 값. 라벨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떤 x라는 값만 있으면, 자, 우선 이 두 개를 가지고 RBM, Restricted Boltzmann 머신을 돌려요. 자,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고 다시 그걸로 쌌더니 입력과 유사한 값이 나오는 이 웨이트들을 학습시키자. 시켜놓고. 그 다음, 자, 다른 것들은 신경 끄세요. 이 두 개만, 이 두 개의 레이어만 가지고 똑같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이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웨이트들을 다 학습을 시킵니다. 똑같죠? 계속 진행을 시켜서 마지막까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시켜놓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네트워크 전체를 보면 이 웨이트들이 뭐 값이 좀 있겠죠? 들어있겠죠? 여기? 이 값이 바로 초기화된 값이죠. 이것을 초기화로 초기화 값으로 사용한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죠. 그리고 이게 잘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X 데이터 우리가 학습하듯이 우리가 XOR 이전에 학습했죠. 학습하듯이 이 X 데이터를 넣고 실제 레이벨을 우리가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학습할 때 데이터를 많이 쓰지도 않아도 빨리 학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학습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파인 튜닝이다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웨이트들이 훌륭하게 잘 학습이 되어 있고 조금만 튜닝하면 되니까요. 자, 이것이 바로 2006년도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논문이죠. 자, 이렇게 깊은 네트워크 어떻게 학습할까요? 초기화 값을 잘 주면 됩니다. 어떻게 초기화 줘요? 이렇게 이 Restricted Boltzmann 머신을 사용하세요. 하는 것이 논문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좋은 소식은 이 좀 복잡하잖아요. 이거 RBM 구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좋은 소식은 뒤에 가서 알아낸 거 굳이 RBM 써도 되지 않아. RBM을 안 써도 된다. 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고 굉장히 간단한 초기값을 줘도 되더라 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샤이버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2010년도에 나왔던 논문에 나온 건데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노드에 하나의 노드에 몇 개 입력이고 몇 개 출력인가 이거에 맞게 이 초기값을 이거에 비례해서 초기값을 세팅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또 2015년도에 이걸 조금 개선하는데 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좋은 값을 선택하고 싶다. 그런데 이것이 입력과 또 fanin이라고도 하죠. 입력값을 입력이 몇 개인가 출력이 몇 개인가 또 다른 말로는 fanout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 weight이라는 것을 랜덤하게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런 형식으로 이 fan인과 fanout 사이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sqrt로 해서 나누는 값으로 초기값을 주니까
이게 RBM 쓴 것과 비슷하게 또는 더 잘 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저희들에게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2015년도에 이분이 이제 저희 학교 옆에 있는 홍콩 중문대에서 박사를 받고 2015년도에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던 모든 이미지넷의 오류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그 레스넷이라는 것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그 논문에 사용한 것이에요. 초기값을 여기 이상하게 여기 나누기 요거 나누기 2를 하면 잘 되더라 이런 것을 밝혀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고 이따가 실습 시간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성능이 납니다. 이것을 여러분 직접 구현해야 되는데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구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쓰셔도 되겠습니다. 실습 시간에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초기화시키는 것을 한번 해봤어. 그래서 MSRA에서 만든 아까 소개드렸죠? 이런 거.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해봤더니 뭐 어떻게 되더라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의 방법들만 써도 초기화 잘 되더라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분야가 아직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완벽한 조율값을 세팅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현업에 적용할 때 여러분 데이터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한번 있는 걸 한번 실행시켜보고 다행히도 이런 것들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져다가 한번 초기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을 시켜보고 그 중에 잘 되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바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딥러닝을 잘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시게 된 것입니다.